착한 사람, 착한 기업, 소문난 가게를 소개해드리는 비즈미션.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백일웅입니다. 천재는 악필이다 라는 옛말이 있죠. 이 말에 기대서 혹시 자신의 악필을 위로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이분과 함께라면 더는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과학적인 한글 연구로 악필을 교정해주는 한글 디자이너 최명범 작가님을 저와 함께 만나러 가보시죠. 작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한글 디자인을 연구하는 한글 디자이너 최명범입니다. 네, 제가 듣기로 한글 연구소라는 곳에서 일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네네. 있거든요. 네. 이 한글 연구소라는 게 저도 좀 우리말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어떤 곳인지 궁금해지는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한글 디자인 연구소고요. 한글은 이제 그 보통 사람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뭐 말하기나 뭐 듣기 이런 거 아니고 저는 이제 한글은 표기라고 생각해서 한글의 그 아름다운 디자인을 연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글을 어떻게 손쉽게 잘 쓸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곳이죠. 한글을 연구하고 네. 손쉽게 쓰는 방법을 공부하는 그렇죠. 그런 연구소인데 네. 한글 디자이너시잖아요. 네네. 조금 생소한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 한글 디자이너라는 직업도 혹시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한글 디자이너라고 이름을 지은 거는요. 크게 지금 그 시중에 알려져 있는 한글 디자이너가 두 종류가 있거든요. 이제 하나는 그 서체 디자이너들. 그래서 한글 디자이너라고 얘기하고 저는 이제 그 원 디자이너라고 해가지고 글씨를 실제로 이렇게 손으로 그리는 사람. 캘리그라피라고도 하는데 캘리그라피는 약간 서예에 가깝다면 네. 저는 이제 글씨를 새롭게 창작을 해서 뭐 네이밍 작업을 한다거나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에 로고가 있다면 로고를 디자인한다거나 아니면 뭐 어떤 영화의 타이틀을 또 디자인한다거나 아니면 뭐 그런 식의 어떤 무슨 어떤 작가들의 그런 전시회를 할 때 타이틀을 이렇게 디자인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하죠. 약간 주제가 함축될 수 있는 그런 글씨체를 그렇죠. 네. 디자인하시는 거네요. 네네. 그럼 글씨를 굉장히 잘 쓰실 것 같은데 잘 쓰고 잘 그리죠. 그린다는 표현도 아주 네네. 생소하고 새롭네요. 언제부터 혹시 글씨에 좀 재능을 보이셨어요?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서예 학원에 다니면서 글씨를 배웠고요. 원래는 이제 운동이 꿈이어서 이제 운동을 메인으로 하고 네. 글씨가 취미였는데 이제 운동의 꿈을 이루지 못해서 네. 바뀌었어요. 왜 운동을 못 하셨나요? 운동 제가 다쳐서 역시. 부상으로 못하고 또 집안 환경도 좀 어렵고 그래서 하다가 이제 20살이 되면서부터 뭔가 직업을 가져야 되겠다 할 때 이제 미술로 하게 된 거죠. 그럼 한글 말고도 다른 나라 언어도 이렇게 쓰고 하시나요? 그렇죠. 이제 왜냐하면 이제 글씨를 그리는 것부터 시작했으니까 네. 이제 그래서 한글을 한지는 한글만 이제 메인으로 한지는 한 20년 정도 됐고요. 그 전에는 이제 뭐 한문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영어도 하고 이렇게 다양한 나라의 글씨들을 이제 잘 그려보는 쪽으로 이제 각 나라의 그 특징들을 한글 디자인하려면 접목을 해야 되잖아요. 한문의 아름다운 어떤 그 화려한 획 같은 거를 한글에 접목하고 또 영어의 심플한 거를 또 한글에 접목하고 뭐 그렇게 하는 작업들을 오래 하는 거죠. 그럼 그거 다른 나라 언어들과 비교했을 때 네. 한글만의 매력은 또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글은 영어처럼 심플하면서 약간 떨어지죠. 또 한문처럼 화려하진 않죠. 근데 또 다르게 생각하면 두 개의 매력을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저는 한국 사람이라 한글을 세상 사람들이 세계 사람들이 와 한글이 저렇게 아름답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게 저의 사명이니까 그런 거를 참 디자인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백일홍 아나운서님처럼 백일홍이다. 그럼 그 백일홍이를 어떻게 백일홍처럼 쓰느냐 그런 걸 연구하는 거죠. 아이디어 싸움 하는 거죠. 너무 궁금한데요. 네. 나중에 제 이름도 한번 부탁드려봐야 네네네. 될 것 같습니다. 꽃처럼 이렇게 예쁘게. 그렇죠. 이제 그가 만약에 대화를 하면은 백일홍이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대답해 주시면 이제 연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표현해내야 되는데
사실 아이디어가 있어도 필력이 안 되면 표현을 못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연습을 많이 하는 거죠. 연습은 하루에 뭐 얼마나 하시는 거세요? 그러면? 지금은 연습을 잘 안 네. 하고, 이제 습작 시절에는 그냥 종이만 보면, 빈 공만 보면 연습하는 거죠. 거의 직업병처럼.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뭐 가방을 보다, 그러면 가방에 빈 공간이 보이면, 아, 저 가방을 이렇게 뭐라 그랬더라? 이렇게. 글씨로 채우고 네, 싶다. 글씨로 채우는데, 콜라보레이션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컵을 보면 또 컵에다 하고, 또 내가 이제 바이크를 타는데, 바이크 헬멧을 보면 또 헬멧을 나도 하고 이런 식으로. 아, 직접 쓰시기도 하나요? 다 직접 헬멧을? 쓰죠. 오. 그렇게 하는데, 이제 주변 사람들은, 야, 너는 보는 것마다 다 쓰냐고 얘기를 하죠. 아, 좀 비어있게 놔둬라,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럼 취미도 캘리그라피신 거예요? 취미는 운동. 아, 취미는 운동으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원래는 운동이 이제 특기고 취미가 글씨였는데 이제 직업이 전환된 거죠. 어떤 운동들 지금 하고 계세요? 운동은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지금은 이제 나이가 먹어서 좀 이렇게 어려운 운동들이 이제 생겼죠. 뭐 축구 같은 거 오래 했는데 이제 축구 못 하고 뭐 야구도 오래 했었는데 야구도 이제 못 하고 네. 이제 몸이 못 따라가 주니까 되게 몸이 많이 다칠 만한 운동들을 그렇죠. 하시네요. 예, 구기 종류로 했어요. 골프는 안 하시나요? 골프는 좀 취미 안 맞아서 아, 그래요? 그냥 정적인 스포츠잖아요. 네. 이렇게 항상 보면은 나이를 읽어야 되고 정적인 스포츠 하나 하긴 해요. 당구. 아, 당구도 그렇게 정적이진 않은 것 같은데. 당구는 그래도 이제 액티브한 면이 좀 덜하죠. 지금 주로 하는 운동은 배드민턴, 탁구 뭐 이제 이 정도 하고 그다음에 당구는 이제 한 10년 끊었다가 이제 활성화되면서 다시 손을 잡기 시작했고요. 당구 예전에는 그 금연이 안 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너무 이제 간접 흡연을 많이 해가지고 한 10년 끊었다가 다시 요즘 최근에 이제 환경이 좋아져서. 프로리그가 생기면서 한번 다시 해볼까 해서 이제 하는데 뭐 나이가 있어서 갑자기 너무 슬퍼지는. 아니 근데 지금도 당구가 그냥 일반적인 게 아니라 이제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40점 차요. 40점이 아시나요? 사실 제가 그런 점수의 기준을 잘 몰라서. 40점이면은 이제 프로 선수 정도의 수준인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점수가 있거든요. 네. 네,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치는 스롱피아비 선수 아시죠? 들어보셨나요? 김가영 선수, 뭐 차유람 선수 아시죠? 차유람 선수 알아요. 네. 차유람 선수가 참고로 27점. 네, 제가 40점이니까 이제 이렇게 한번 비교가 되겠죠. 저는 취미고 차유람 선생님은 직업이고 그런 차이가 있죠. 취미이지만 네. 프로처럼. 그렇죠. 이 운동, 특히 공으로 하는 운동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좀 글씨를 쓰는 것과 연관이 있을까요? 반전이죠. 저를 만나는 사람들은 제 직업을 얘기하면 놀래요. 그렇게 앉아서 쓰는 네, 직업일지 네, 네. 모르고. 보통 저를 그냥 뭐 운동 선생님? 아, 근데 약간 좀 죄송한 말씀이긴 한데 이렇게 딱 뵈면 진짜 체육 선생님 같아요. 맞아요. 그렇게 다 생각하세요. 그래서 직업이 뭐냐 그러면 저 미술 선생님입니다. 그러면 이제 반전. 아, 진짜 미술 선생님이구나. 그렇죠. 글씨 쓰니까 서야 하니까. 오. 그래서 그림도 오래 그렸어요. 이제 안 그린 지가 오래됐죠. 이게 오래 앉아서 하시려면 확실히 몸을 좀 움직이는 취미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저희 할아버지께서 서예 가셨거든요. 오. 그래서 이제 아빠도 이제 그 영향으로 이제 네네. 한자를 쓰세요. 한글은 잘 안 쓰시고 붓글씨로 한자를 쓰시는데 저도 그래서 초등학교 때 이제 등 떠밀리다시피 해서 서예반을 그런가요? 차분한 이미지하고 잘 어울려요. 서예반 들어갔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저는 그 가만히 앉아서 이거 한다는 게 체력도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 약간은 그러니까 전통 서예보다는 퓨전 서예에 가깝기 때문에 물론 이제 어렸을 때는 붓으로 이제 시작을 했지만 네. 한 20살 정도부터는 붓이 너무 이렇게 번거로워서 우리가 일상생활에 쓰는 필기구들 있잖아요. 뭐 편하게 접하는 매직이라든지 사인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붓글씨같이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느냐. 그래서 저는 서예라는 그 말 그대로 글자 그러니까 글씨 서자잖아요. 그 다음에 예술 예자잖아요. 그래서 어떤 재료에 얽매이지 말자. 우리가 쓰는 그 모든 글씨 예술은 다 서예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때. 분필로도 가능하신가요? 그럼요. 오,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 한 98년도 그때 MBC 나가서 네. 기인열전의 프로가 있었는데 거기서 우승했어요.
글씨 쓰는 걸로요? 네네. 신년 특집 나가서. 모든 재료로 글씨를 그렇죠. 쓰는 그런 걸로? 그때가 이제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긴 하지만 그 아나운서가 네. MC가 저한테 이제 요구한 게 뭐 화분을 갖고 오더니 화분 잎사귀 띄어서 써라. 준비 안 됐는데 화분 잎사귀 띄어서 잎사귀로 써줘요? 도전하는 거죠. 대박. 그다음에 종이 주고 네. 종이 쭉 찢어가지고 A4 찢어 말아가지고 묻혀갖고 써라 뭐 이런 거. 나무까지 딱 깎아서 주고 써봐라 뭐. 그다음에 이제 사람이 이제 누가 하얀 옷을 입고 나왔는데 이렇게 옷에다가 옷에다 써라 뭐 그런 거 했는데 좀 재미는 없었죠. 신기하긴 한데. 그래서 요즘 이름이 예능인데 그때 이제 심사위원들 꼴찌 맞았어요. 아, 근데 패널들이 한 20명 있었거든요. 패널들한테 만점 맞아가지고 우승했어요. 그게 중요하죠. 우승까지. 네. 혹시 그러니까 뭐 상금? 긴 열정이랑 프로에 맞게끔 네. 상금은 없고요. 아, 그냥 네. 상품? 상품. 네. 그것도 감사하죠. 비디오를 받았던 것 같아요. 비디오요? 비디오 이거 뭐야? 플레이어 같은 네, 거. 비디오 플레이어하고 그 당시에는. 네, 그다음에 또 뭘 받았다 하여튼 그런 걸 받았어요. 1등해서. 그래서 꼴찌라고 생각했는데 그 연예인들이 심사위원이었는데 지금 고인이 되신 뭐 김영권 씨 그런 분들이 했는데 연예인들은 이제 재미로 이제 심사를 하셨고 거기 패널들은 와 진짜 긴 신기한 사람. 그래서 이제 저한테 올 100점을 다 줘가지고 20명이 200점 주고 이쪽에서 꼴찌하고 이쪽에선 1등 해가지고 합산으로 치니까. 저 찾아봐야겠는데요. 자료화면. 나는 못 찾는데 아, 긴 못 열정이 찾으세요? 98년도 긴 열정. 98년도 긴 네. 열정 꼭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한글 디자이너를 직업으로 삼아야지 하고 생각한 계기가 따로 있으실까요? 원래는 이제 97년도 IMF 때까지는 이제 한글 디자인은 아니고 이제 그냥 그 출판사에서 그림 그렸어요. 그림 그리는 디자이너였는데 지금은 이제 다 전문화돼 있잖아요. 네. 근데 그때만 해도 이제 디자이너가 그림도 그리고 로고도 다 디자인을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다가 IMF 때 이제 회사가 이제 이렇게 도산하면서 나는 이제 회사 생활을 싫다. 네. 어쩔 수 없이 했지만 그만두자 하고서 이제 그림도 그만두자 해서 그만뒀죠. 그림은 좀 이렇게 막 덧칠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는 적성이 오히려 글씨가 더 맞다. 글씨는 딱 한 번에 쓰는 거잖아요. 네. 썼다가 망치면 다시 써야 되잖아요. 근데 그림은 계속 수정해가면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공모전에 이제 나가서 출품해서 입상을 하면서 작가의 길로 들어가게 된 거죠. 실제로 이제 미술 쪽으로 전문적으로 일을 한 거는 뭐 한 40년 가까이 됐죠. 38년. 근데 작가로 데뷔한 거는 99년도, 98년도 뭐 정도였던 것 같아요. 98년이어도 지금 거의 30년. 네, 그렇죠. 24년? 그러니까 작가 데뷔가 24년이고 실제로 계속 미술 쪽에서 일을 했으니까 전문가로서 디자이너로 일을 했으니까 뭐 네. 경력은 한 40년. 그 경력이 좀 오래되신 만큼 이력이 좀 화려하세요. 강의를 굉장히 많이 하셨던데 그렇죠. 주로 어떤 분들이 강의를 많이 들으세요? 처음에는 이제 그 주민센터 이런 데서 아. 이제 그 제가 개발한 펜서예, 네. 펜으로가 서예를 개발했다 했잖아요. 그런 거를 좀 가리키다가 현대백화점이라고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다. 하여튼 그런 모 기업에서 네. 저한테 이제 문화센터에서 정말로 짧은 시간 안에 글씨를 바꿀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 악필 교정하는 쪽으로 강의를 해서 지금 몇 천회 했을걸요. 아마. 몇 천회를 하셨으면 정말 수많은 에피소드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 많은 수강생들 중에 정말 기억에 남는 수강생이 있다 하는 분이 있을까요? 지금 갑자기 물어보니까 생각 안 나지만 네. 제 제자가 지금 생각이 났어요. 네. 저는 이제 그 친구는 이제 글씨 제자는 아니고 교회 제자고 지금 굉장히 절친 제자인데 네. 그 친구가 이제 영어 선생님이세요. 영어 선생님인데 그 친구가 선생님 저 글씨를 못 써서 판서에 좀 어려움이 있다. 영어를 가르쳐야 되는데 그래서 선생님의 비법을 좀 알려달라 그래서 내가 알려줬어요. 근데 한 10분? 그랬더니 그거를 연습해가지고 잘 활용하더라고요. 10분 만에. 야, 10분 동안 네, 바꿀 수 10분, 있는 예, 거예요? 단 10분 바꾸선 그래서 역시나 그런 거 있잖아요. 필요는 창조의 어머니. 자기가 필요하다 보니까. 맞아요. 근데 이제 보통 좀 똑똑한 친구들은 30분에서 1시간 정도면 교정이 가능하고요. 보통 사람으로 치면 한 2시간 정도. 길게 잡으면 2시간. 네. 궁금해지는데. 그러니까 이게
기존의 그 아예 어린아이들 있잖아요. 뭐 미취학 아이동들 7살 이런 애들은 조금 더 걸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할머니들 있죠. 할아버지들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은 좀 더 걸리죠. 왜냐하면 이해는 하시는데 돌아서 좀 약간 잊어버리시니까 그래도 평균적으로 보면은 뭐 서너 시간 넘기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네. 서너 시간 넘기지 않는다. 보통 우리 101호 아나운서 좀 젊고 유능한 사람들은 1시간? 아, 그래요? 네, 1시간. 1시간 반? 그럼 투자해야죠. 이걸로 악필이 바뀐다는데. 그렇죠. 근데 안 믿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네. 그런 그 미션 수행을 하고 싶었는데 네. 이제 요즘 코로나라서 조금 그렇죠. 인터뷰만. 관심은 많이 네. 보여주셨지만 아쉽게 오늘은 네. 직접 강의는 못 하셨지만 여기서 좀 한번 맛배기로 네. 좀 시범을 보여주셨으면 좋겠거든요. 다 공개하실 수는 아니요, 없고. 제 강의는 말로도 충분히 돼요. 네. 네, 그래서 기존의 그 악필 교정이 이제 우리가 어쨌든 간에 그 글씨라는 건 세종대학께서 만드셨잖아요. 한글을 만드셨는데 그분이 이제 만드신 배경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세종대학께서 문맹인 백성들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셔서 연구하셔서 만들었잖아요. 한글을. 누구나 쉽게 쓸 수 그렇죠. 있게. 네, 그렇게 만드셨는데 그거를 이제 통글자로 지금 배우고 있단 말이에요. 뭐 101호는 백자 연습하고 일자 연습하고.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제 그거를 사람의 뇌로 얘기하면 이제 우뇌를 활용해서 연습을 많이 해서 감각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인데 저는 그렇게 저도 오래 했지만 그렇게 해가지고는 많은 사람을 가르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세종대왕의 방법을 찾아냈고 세종대왕께서는 낮자로 만들어서 조립하는 식으로 먼저 그쵸.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저거를 조금 더 현대인들의 정서에 맞게끔 바꿔야 되겠다 해서 했고 자음이 이제 국어에서는 기역부터 희역까지 14개인데 한글은 수십 개예요. 왜 붙는 위치에 따라서 모양이 네. 변하니까. 가일 때랑 다르고 그렇죠. 개일 때랑 역시 다르고. 아나운서님이시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위에 붙을 때는 이런 모양이 되고 네. 앞에 가에 앞자에 붙을 때는 이런 모양이 되고 또 받침 붙을 때도 다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개수가 너무 많아요. 한 40개쯤. 그래서 너무 많으니까 40개라고 해도 몇 천자보다는 작은데 그것을 막상 가르쳐 보면 사실은 잘 못 따라해서 현대인들이 좋아할 만한 이렇게 길 가다 보면 예쁜 글씨들 많잖아요. 또 폰트도 많고 그런 글씨에서 이제 모티브를 따와서 현대인들의 정서에 맞는 글씨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그거를 일단은 따왔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비슷한 유형으로 패턴화 시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기역자를 하나 만들잖아요. 그럼 기역자 점 하나 찍으면 지읒이 되잖아요. 네. 점 찍으면 치읓이 되잖아요. 그럼 점 찍으면 또 안쪽에 찍으면 키읔이 되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만들면은 불과 한 6, 7개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비슷한 유형이니까. 그럼 기역자 딱 계열. 잡아놓고. 그렇죠. 니은자 계열, 기역자 계열. 그 다음에 어디에도 속해 있지 않은 것들은 시옷, 이응, 피읍, 히읗. 요거 네 글자만, 4개의 획만 기역, 니은이 안 들어가요. 나머지 그러네요. 10개는 다 기억이 들어가거나 니은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연습은 기억, 니은만 하고 점을 찍어주는 거죠. 그러면 기억에다가 점 찍으면 지읒이 되고 점 찍으면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니은에다 점 찍으면 디귿이 되고 점 하나 더 찍으면 티읕이 되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시옷, 이응, 비읍, 피읍, 히읗은 그냥 별개로 독립 패턴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가르쳐 보니까 7살짜리 여자아이인데 집중력이 일단 재밌어 해요. 이게 막 그림 그리는 것 같으니까. 그렇죠. 마냥 뭐 그냥 똑같은 걸 반복하는 게 아니고 맞아요. 이렇게 레고처럼 조립하는 거라서 그렇게 해서 보통 한 2, 30분 연습하면 익숙해지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요리하듯이 편집법을 대입시키면 되는데 좀 너무 많이 알려주신 거 아닌가 싶긴 괜찮아요. 왜냐하면 저의 어차피 목표는 한국 사람들이 이제 한글을 가장 위대한 문화 발명품을 생각하잖아요. 네. 세종대왕을 또 가장 위대한 인물로 생각하고. 근데 누굴 제일 존경하십니까? 물어보면 당연히 세종대왕이죠. 네. 1등이. 근데 세종대왕이 만드신 한글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다. 그런 게 제가 이제 안타까운 거고. 또 이제 요즘 우리 한국의 문화가 세계적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뭐 K-팝이라든지 뭐 K-뮤비라든지 뭐 많은데 사실은 저는 제가 한글 해서가 아니라 한국인의 최고의 발명품은 한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제 지금 세종학당 같은 데서 대기자가 한국어를 배우려는 대기자가 수십만 명이 몰려 있다고 이제 그런 기사를 봤어요. 그래서 어쨌든 한국어는 한국어 교원이 가르치고 한글은 이 방법을 하면은 정말로 일단 잘 쓰기만 하면
그다음부터 이제 읽기 말하기는 재밌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접근을 쓰기부터. 그래서 쓰기 하는데 쓰기가 너무 어려우면 지금은 읽기 말하기부터 배우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그거 배워놓고 이제 쓰기를 하는데 거꾸로 쓰기부터. 근데 쓰기는 어려우면 안 되죠. 그림 그리듯이. 그렇죠. 한두 시간 만에 잘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읽기 말하기는 전문적인 선생님들이 또 정확하게 문법에 맞춰서 가르쳐 주면 되는. 저는 사실 여러 가지 동기가 있었지만 한글 단체에서 이제 활동을 하면서 한글을 더 파야 되겠다 이런 게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연히 지금 기억은 안 나지만 KBS에서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 찌아찌아족 아시죠? 네, 똑같이 찌아찌아족, 한글을 네, 쓰고 네, 네. 있는. 그렇죠. 찌아찌아족에 이제 한국에서 파견을 해서 그들에게 이제 그 문자를 가리키는 네. 그거를 우연히 봤어요. 봤는데 그 나가서 하시던 그 선생님이 전문적으로 공부하신 이제 교원하신 분인데 3주 안에 이제 그 한글을 가리키는 거죠. 네, 가리켜 놓아서 수료증을 이제 다 나눠주는데 저는 이제 그 우연히 보다 보니까 수료증에 이름을 써줘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건 다 인쇄에 갔죠. 네. 근데 이름은 인쇄를 할 수 없죠. 누군지 모르니까. 한 명 한 명 써줘야 네. 되니까. 근데 글씨를 너무 못 써서 충격받았어요. 그때. 그 가르쳐준 선생님이 네네. 악필이셨군요. 그렇죠. 네. 그럼 제대로 가르치셨을까? 아니, 그러니까 그 조립하는 법은 이제 네. 전문적으로 가르쳤겠죠. 근데 쓰기를 좀 예쁘게 가르쳤으면 그러니까요. 아쉽네요. 그렇죠. 그러면 활용 점정이 됐을 텐데. 선생님이 가셨어야 됐는데. 아니 저는 그런 것보다 많은 한국어 학당이 있잖아요. 네. 선생님들이 많잖아요. 다 우수한 인력들이고 그분들에게 이걸 가르쳐주면 그분들은 원래 이제 한 몇 년간 공부를 해서 가르치니까 네. 거기에 한두 시간 추가해서 이걸 배워서 가르치면 그러면 읽기 쓰기 말하기가 다 완벽해지잖아요. 너무 좋네요. 그렇게 그렇죠. 되면. 저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르치는 거는 힘들고 이제 교원들을 가르치면 되죠. 그러면 그 교원들이 약간 가지치기 느낌으로 그렇죠. 이렇게. 제자처럼 이렇게 네. 강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물론 제 방식은 이제 뭐 예전에 KBS에서 그 KBS 특강인가 뭐 그런 프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제가 1시간 평소 연구한 거를 1시간만 허락해 주시면 전 국민에게 나눠주겠다 했는데 못 믿죠. 어떻게 1시간 만에 전 국민이 다 글씨를 잘 수 있느냐. 맞아요. 근데 사실 오늘 그걸 보여주고 싶었는데 이제 좀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못했는데 돼요. 왜냐하면 이게 이론이다. 그래서 선을 글 수 있으면 선만 글 수 있으면 펜만 잡을 수 있어요. 그렇죠. 펜만 잡을 수 있으면 네. 초등학교 한글만 읽을 수만 있으면 그 다음에 펜만 잡을 수 있으면 그 정도면은 전 국민을 다 대상으로 해도 최소한 이제 완성도의 문제가 있잖아요. 사람마다 뭐 똑같은 걸 가르쳐도 소화하는 게 다르니까 그래도 한 70점 정도는 누구나 다 가능할 것이다. 그러니까 읽는 데 시장 없을 정도. 평균 이상으로는 그렇죠. 쓸 수 있다. 이 영상을 보고 선생님께 좀 수업을 듣고 싶은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혹시 강의를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차가 뭐 있을까요? 차명범 치면 나오겠죠. 아니면 한글인. 제가 이제 이름을 지었어요. 한글제한연구소를 설립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죠. 그래서 한글로 세상을 이롭게 하자. 그래서 이제 이름을 한글인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그 뜻에는 인자는 이제 사람이란 뜻이라서 그냥 한글로 사람들을 전부 다 이제 하나로 만들자 그런 뜻에서 한글이라고 지었죠. 한글을 치시거나 채무범을 치거나 그럼 저에 대한 정보가 뜨니까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오시면은 뭐 배우고 사실은 저는 그 비전이 있어요. 어떤 게 있으신가요? 안 그래도 제가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한글 디자인 연구소를 네. 이제 진짜 제대로 설립하는 거죠. 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건물을 딱 세우시고 후진은 양성하는 거죠. 제가 어떻게 다 가르칠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선생님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한테 이제 알려주면 그분들이 나눠주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유사한 그런 얘기들 하는데 내가 좀 봐요 이렇게 서치한다 그러나요? 네. 근데 이제 짧은 시간 된다고 하는데 되지 않고 그래서 좀 같은 동정이면 참 좋은데 동정을 빙자한 동정이지 않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어용 같은 그 사람들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한글에 숨겨져 있는 과학적인 능력을 같이 공유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가 누가 와도 K-팝이나 K-뮤비가 아니라 한글. 한글. 그걸 바라는 거죠. 그래서 꿈꾸는 이제 세상. 조금 더 많은 분들께 이렇게 공유하고 싶어서 네. 이렇게 책을 또 맞아요. 네. 쓰셨어요. 제가 또 홍보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과학적인 글씨 교정 어떤 네. 책인가요? 방금 말씀드린 그 책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자음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편집법을 대입시켜서 짧은 시간 안에 누구나 교정이 되는. 그래서 이제 막 갓 태어나서 한글을 접하게 된 5살짜리 아이들한테는 교구로 만들어주고, 저는 못 만들지만 교구로 만드는 사람이 연락이 오셔가지고 교구로 만들면 좋죠. 이거 공개도 돼요, 페이지? 그럼요. 이렇게 빨리 네. 보여드려야 되나? 네,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저는 이제 목적이 한글을 세계화시키는 거니까. 네. 와. 글씨 너무 예쁘신데요? 요거는 이제 가장 쉽게 배울 수 있는 게 시체. 직접 다 쓰신 거세요? 그렇죠, 한 글자 한 그렇죠. 글자? 네. 와. 그러니까 우리가 요리 같은 경우도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라면 뭐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런 거예요. 한글 중에 많은 아름다운 한글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악필 교정이니까 그 사람들은 목표가 글씨 예쁘게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손쉬운 글씨체. 가장 근데 아름다운 글씨체가 아니라. 진짜 약간, 요거는 진짜 약간 라일락 꽃 같은 느낌이 그렇죠. 그런 들고, 상상을 하면서 쓰죠. 이건 진짜 선생님 말씀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나이가 있으니까 이제 약간 구소. 야, 너무 신기하네요. 그래서 제가 잠깐 자랑을 하자면, 선생님, 여러분은 못 받으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짠! 제 이름을 또 이렇게 써주셨어요. 제가 미리 연구를 좀 하고 왔으면 좀 더 잘했을 텐데. 아니, 이거 그냥 바로 써주신 거잖아요. 네네. 너무 멋있습니다. 우리 백일호 아나운서 다음에 만날 때는 좀 이게 고민을 해가지고 정말 이제 왜냐면 원래는 이렇게 쓰는 건 아니고 이제 아나운서님하고 저하고 대화를 하죠. 그러면 이제 아나운서님이 추구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네. 그런 얘기들을 듣죠. 듣고 나서 그거를 거기다 녹여내려고 노력하죠. 근데 지금은 그냥 이제 그냥 내 느낌대로 쓴 거고, 만약에 나는 백일호 아나운서는 나는 앞으로 이런 사람이 되고 싶고 내 이름에 걸맞는 이런 삶을 이렇게 추구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그런 걸 듣고 나면 이제 거기를 모티브를 해가지고 그 선을 어떤 걸 쓸 것인지 또는 어디에 강을 줄 것인지 어디에 크게 쓰고 어디에 약하게 쓸 것인지를 다 결정해서 만들고 이제 백일호 아나운서의 프로필 사진에다가 딱 이제 합성해서 너무 멋있겠네요. 그러면 캘리그라피가 되는 거죠. 와. 물론 이제 캘리그라피는 서예라는 뜻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캘리 플러스 그래픽. 단순히 이제 기존의 서예하고는 차별화된, 그러니까 현대적인 문물과 전통적인 거를 합성한. 합쳐서.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주로 선물을 줄 때는 이미지를 받아요. 받은 다음에 거기에다가 입혀줘요. 그냥 이렇게 백지에다가 이렇게 하게 주는 게 아니라 이제 이미지 받아서 거기에 이제 원하는 글귀도 이제 말해주면 이제 그거를 내가 또 이렇게 녹여내고, 옛날 선배들을 좀 제가 존경하죠. 이렇게 그림도 그리시고. 그렇죠. 이제. 시서화에 능한 그러니까요. 거. 네. 와. 요즘은 남의 글씨를 좀 보고 베껴 쓰다 보니까 글도 베껴 쓰잖아요. 좋은 글 들어서 그것도 뭐 나쁜 건 아니지만 자기가 만약에 백일홍 그러면 백옥같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시를 져서 그 사람에게 가장 걸맞는 글도 져주고. 삼행시 혹시 부탁드려도 될까요? 준비 안 된 거라서.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들을 저는 이제 고민을 해요. 고민을 해서 막 연구를 해서 그 사람이 그러니까 제가 만족하는 것도 물론 있죠. 예술이니까.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예술을 추구해요. 제 예술 세계는 공감하는 거. 그래서 자기 만족적인 것을 무시하진 않지만 자기 만족에 빠지는 거는 좀 약간 이렇게 뭐라 그러나 지향한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향하는 거는 소통, 그리고 향하는 거는 이제 혼자만의 세계에 빠지는 거. 그래서 사실은 제가 외국에 나가서 시연을 많이 해봤어요. 이렇게 해봤는데 한글 그 고유의 아름다움 있잖아요. 고유의 아름다움도 좋고, 또는 이제 너무 형이상학적으로 해두면 또 한글이 아닌 게 돼버리고,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이렇게 잘 병행해서 가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닌가. 그래서 전통적인 궁서체라든지 그런 한글에 정말 정갈한 느낌도 주고, 그 다음에 영어처럼 이렇게 약간 이렇게 연결해서 쓰는 그 느낌, 그렇죠. 영어의 필기체처럼. 그래서 한글도 이렇게
초성, 중성, 종성 나눠져 있잖아요. 그걸 그냥 이렇게 가로놔요. 그 연결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연결을 해서 그렇게 하면 또 새로운 그렇죠. 느낌이지네요. 설명을 들으면 바로 자기 이름인 거 알게. 그냥 보면은 영어 같은데 읽을 수는 없죠. 영어가 아니니까. 근데 설명 들으면 맞네, 내 이름 맞네, 이렇게 그런 걸 추구를 많이 하죠. 그래서 사인을 많이 만들어주죠. 혹시 제 사인도 하나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연구를 좀 해서 네. 이제 왜냐하면 이제 우리 백아난 선님이 백자도 위아래가 잘려 있고 일자도 잘려 있고 잘려 있어서 좀 홍이 너무 어려워요. 홍은 어렵지 않은데 그래요? 세 개를 연결하는 게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인하는데 101, 홍 이렇게 쓰는 거는 사인 같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탁 써서 백일홍이 연결을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이 쉽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여자 아나운서님이시잖아. 그러니까 너무 화려하게 또 막 이렇게 남자같이 할 수도 없고 뭔가 좀 그러니까 심플함을 집어넣어야 되고 근데 이름이 안 심플하잖아요. 네. 그 받침이 많아서. 너무 많아. 네,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제 몫이죠. 저 글자를 백일홍을 다 집어넣으면서 어떻게 심플하게 만들면서 그렇다고 해서 뭐 너무 형이 상학적인 느낌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이제 고민하는 게 이제 한글 디자이너 제 역할이고 기존에 아까 말씀드린 폰트 만든 사람들은 일상생활에 쓰는 그 폰트를 만드는 사람들이니까 저랑은 좀 격이 다르죠. 그 사람의 인생을 담은 글씨를 디자인하는. 그렇죠. 저는 그런 쪽을 원본 디자이너. 그래서 제 스스로를 저를 원본 디자이너라고 그래요. 우리나라에 아마 없을 거예요. 저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면 아까 더 많은 약간 홍학을 양성하고 싶다 하셨는데 같은 길을 걸어갈 후배들을 만들고 싶으신 저는 거죠? 같은 길이라기보다는 제 혼자서 하면 아무래도 머리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스타일이 고정화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우리가 뜻도 모르는 영어 티를 많이 입고 다녔어요. 잘못 입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 한글도 간혹 가다 보면 뭐 브리트니 스피어스도 뭐 남양유 입고 다니고 뭐 네네. 그래서 저는 좀 스타일이 다른 그래서 기존의 디자인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한글에 좀 이렇게 관심을 두고. 관심을 가져주고 한글 디자인과가 없는 것 같아요. 한국에. 그러네요. 네. 네. 한글 디자인이 세계적인데 한글 디자인과가 없잖아요. 학과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한글 디자인을 전공을 해서 나는 나의 스타일을 하고 또 그 사람들 사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골모지를 가니까 내가 이제 선배로서 이렇게 모티브를 주는 역할 정도를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상품의 네이밍 작업을 한글로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글을 배우고 싶어하는 우리나라 사람을 비롯해서 외국 사람들한테도 쉽게 그러니까 가독성 있는 쉬운 한글을 배우는 그 교육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퍼포먼스가 있잖아요. 그 두 가지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혼자서는 이제 내가 오랫동안 해왔는데 그냥 초석을 닫아놨으니까 그거를 이제 하는데 큰 기업들이 좀 이렇게 어차피 비영리 사업이니까 투자를 좀 해주면 좋지 않을까. 그게 제 꿈이죠. 영상 보고 연락 주실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한글 아카데미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 어쨌든 저거 괜찮은데 이러면 이제 단순히 지금처럼 막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평소에 연구한 거를 전수해주고 또 그 사람들도 또 그걸 베이스로 또 새로운 걸 만들고 그래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상품이 어디 가도 뭐냐 한글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 사람인데 저도 여기서 뭐 토백인데요. 살아오면서 뭐 한글이 과학적이죠. 그러면 다 맞다 그래요. 어떤 게 과학이고 그냥 모른다고. 듣기만 들었다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한글은 굉장히 쉽게 배울 수 있고 이런 과학적인 문자 디자인 시스템을 갖고 있고 그런 거를 국민들이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 싶죠. 꼭 디자이너님, 작가님 마음대로 이렇게 그런 세상이 되기를. 그러니까요. 혼자서는 못하고. 그러니까요. 많은 분들이 같이 길을 걸으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쁜 한글을 많이 알아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제가 인터뷰를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 혹시라도 나 이 얘기 못해서 너무 아쉽다라거나 뭐 달란트TV 시청자분들께 남기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 뭐 저는 이제 어쨌든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든 자기가 이제 하늘로부터 받은 달란트가 있잖아요. 이게 달란트TV처럼. 그런 일을 소신을 가지고 이렇게 남에게 베풀며 사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런 마음에서
이런 일을 시작한 거고, 저는 이제 고민을 해보니까 저는 글씨를 이제 달란트로 받았고 또 운동을 달란트로 받아서 운동도 좀 재능 기부를 한 20년 정도 탁구 가리키고 배드민턴 가리키고, 코로나 때문에 이제 체육관을 닫아서 잠깐 쉬었지만 한 20년간 이제 배드민턴도 가리키고 네. 탁구도 가리키고 이제 돈을 안 받고 직업이 아니니까 그렇게 해와서 달란트 TV니까 달란트 TV에 걸맞게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그런 좋은 사회가 되면은 아마 대한민국이 좀 밝아지지 않겠어요? 저는 이제 한글 하는 사람이니까 한글 나눠주는 거고, 네. 우리 아나운서님은 또 예쁜 목소리와 예쁜 얼굴로 또 이렇게 좋은 소식을 늘 전해주시고, 네. 또 우리 뭐 또 달란트 TV는 달란트 TV대로 또 그런 재능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가지고 또 소개하고, 그게 제 꿈이에요. 그러면 서로 세상이 밝아질 것 같아요. 자기가 가진 것을 음. 서로 나누면서 더 밝은 세상을 만들자라는 얘기 해주셨어요.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한글 디자인 연구소의 디자이너 최명범 작가님 만나봤는데요. 아름다운 우리의 한글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앞으로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응원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착한 기업과 함께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